요즘 주변을 봐도 돈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씁쓸함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 때문에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에게는 동서가 한 명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결혼을 해서 동서는 결혼 15년 차랍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17년을 전업주부로 생활했지만 동서는 쭉 맞벌이를 했거든요. 아이들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한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서는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형님은 일할 생각 없으세요? 아니, 이제 애도 고등학교 들어갔겠다. 좀 여유롭지 않은가 싶어가지고요. 솔직히 아주버님 월급만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아요? 아무리 딸이 공부 잘해서 학원 안 다닌다고 해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다르다던데. 형님도 이제 밖에서 일하셔야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좀 알아볼까요? 저번에 저희 회사 건물 청소하는 아주머니 구하는 것 같던데. 동서, 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리 괜찮아. 남편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안 그래도 동서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애들도 보면서 일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나 몰라? 나는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동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형님도 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아주버님 버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그까지 월급으로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형님도 밖에서 벌어야 되겠더만. 저번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아주버님 월급 500도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생활을 해요? 형님 진짜 빠듯하게 살고 계시겠네. 아니야. 생각보다 빠듯하지는 않고 그래도 남편 월급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남편도 굳이 밖에서 일하라고 하지도 않고 나도 전에는 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딸 한 명이라서 그냥저냥 살 수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동서 진짜 대단하다. 형님, 지금이야 형님 딸 있어서 그냥 살고 있다지만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 능력 없다고 아주버님이랑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밖에서 뻔히 일할 수 있으면서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은 적으니 아등바등. 난 그렇게는 못 살겠던데. 동서는 전업주부를 하는 저를 너무나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저는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주변의 도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동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지 않는 것도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도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동서의 육아도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가정주부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본 적 없이 키웠거든요. 학원도 여러 곳 보내본 적도 없었는데 동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고 양가 부모님이 저녁까지 다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하루에도 3-4개씩 학원들을 돌려가며 보내며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도록 하기도 했죠. 각자의 가정 상황이 달랐지만
전 그래도 동서의 상황을 존중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마주칠 일이 많아지자 저를 무시하는 시선을 더 잘 느끼게 되었죠. 시댁에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시모가 꺼낸 말 때문에 동서에게 빈정이 상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큰애야. 저번에 반찬 가지고 왔던 거 있지? 그거 네가 다 만들었다고 했니? 아유,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써 다 먹었지 뭐니.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 나는 40년 살림해도 이런 맛 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큰애는 손도 야무져서 그런지 반찬도 어찌나 맛깔나게 잘 만드는지 너무 맛있더라. 나랑 남편이랑 저번에 감기 걸려서 입맛 없을 때 네가 해준 반찬 먹고 살았어. 너무 고마워.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머, 입맛에 잘 맞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한번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딱 간도 맞고 맛있어서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남편도 저번에 했던 반찬 맛있다면서 싹싹 긁어서 먹었거든요. 그게 딱 입맛에 맞게 잘 됐나 봐요. 그래, 없던 입맛도 싹 돌아오더구나. 작은애도 한번 이번에 큰애 만들어 오면 먹어보거라. 정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없던 입맛이 돌아온다니까. 안 그래도 둘째가 요새 입맛이 통 없다고 해서 내가 걱정했는데 형님이 만들어준 반찬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큰애한테 레시피 받아가지고 너네 반찬 갖다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렴. 어머, 형님은 진짜 좋겠어요. 저는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반찬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형님은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반찬도 이거 넣을까 저거 넣을까 연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전업주부 했으면 음식 솜씨 진짜 날로 늘었을 텐데 너무 아쉽네. 아마 저도 전업주부 했으면 식당 차릴 만큼 음식 솜씨 늘어날걸요? 어머님, 저는 반찬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해서 먹을게요. 아, 일하는 사람 어디 서러워가지고 살겠나. 음식 잘하는 걸로 이렇게 눈치 봐야 하네. 아휴, 둘째가 내가 하는 말에 마음이 상했구나. 그런 뜻으로 했던 건 아닌데 말이야. 둘째야, 내가 너 음식 잘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첫째가 했던 음식이 맛있어서 너도 먹어보라고 한 거야. 아휴,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동서는 가족들 앞에서 누군가가 제 칭찬을 하면 바로 그 상황을 비꼬아 자신을 눈치 보게 했다며 대놓고 말하곤 했고 그럴 때면 다들 동서 눈치만 보면서 미안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말하는 건 듣기 싫어했지만 자신에 대한 칭찬과 자랑은 밑도 끝도 없이 했었죠. 한 번은 휴가 가는 걸로 저희에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형님, 이번에 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남편은 더운 날에는 별로라고 해가지고 애들이랑 저랑만 갔다 올 거예요. 형님, 풀빌라 가보셨어요? 거기 진짜 좋은데. 형님은 언제쯤 그런 곳 휴가로 가보실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풀빌라 빌려서 10일 정도 갔다 오려고요. 형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저번처럼
또 계곡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죠? 동서, 어떻게 알았어? 이번에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캠핑 갔다 오려고 생각 중이야. 요새 남편이 캠핑에 엄청 꽂혀가지고 주말마다 가거든. 이번에 휴가 때도 아마 그렇게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 동서는 캠핑 가본 적 있어? 나도 캠핑은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재밌고 푹 쉬다 와서 너무 좋더라고. 다음에 동서네랑도 같이 가면 좋겠다. 캠핑이요? 아, 그런 데를 왜 가요? 벌레만 나오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 고생만 하고 올 텐데. 그게 무슨 휴가고 여행이에요? 가서 밥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집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형님? 그런 게 바로 가성비 휴가라는 거죠. 남자들 다 똑같아요. 그런 곳 가면 형님만 바쁘게 움직이지 아주버님이라고 뭐 하겠어요? 저희 집 남편이랑 똑같을 텐데. 저희 남편도 더운 곳은 딱 질색이라서 동남아도 안 가겠다는 사람인데 아주버님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아니야. 생각보다 밖에 가서는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해줘서 나는 편하게 말 그대로 쉬다가 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해주고 다 알아서 싹 다 하더라고. 음식도 남편이 훨씬 더 잘하고. 나는 그냥 앉아서 쉬다가 온다니까. 남편은 그런 게 재미있다고 하더라. 나랑 아이랑 편하게 쉬고 자기가 해준 음식 먹이고 오는 게 너무 재밌대. 아, 형님, 그 말을 믿어요? 다른 데 가면 돈 써야 되니까 아주버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네. 형님도 저희한테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가시면 형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없으실 텐데 왜 자꾸 포장하려고 애쓰세요? 아휴, 우리 형님. 언제쯤이면 여유롭게 해외여행 한번 가시나? 다음 휴가 때는 돈 조금이라도 모아서 해외여행 좀 갔다 오세요. 휴가지를 말할 때도 해외여행을 가는 동서보다 캠핑 가는 저희는 가성비 여행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희도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저희가 가는 지역은 무조건 싸게 가성비로 가는 지역이라 말하곤 했었죠. 처음에는 저도 동서가 하는 말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는 제가 하는 무엇이든 다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저와 동서가 서로 다르듯이 한배에서 나왔던 남편과 시동생도 성격 자체가 워낙 달랐고 남편은 좀 섬세하면서 유한 성격이었지만 시동생은 와일드하면서 남자다운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특히나 남편은 시댁에서도 저를 챙기느라 바빴어요. 남편이 시댁에서도 자꾸 저를 챙기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동서가 그 모습이 연극 같다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형님이랑 연애하시는가 보다. 어떻게 매번 형님 뒤만 저렇게 쫄쫄 쫓아다니세요? 너무 웃긴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오시기 전에 아주버님한테 매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형님 뒤만 쫄쫄 쫓아다니면서 챙기니까 너무 웃겨서 그러는데 형님이 저러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원래 저런 성격이잖아. 몇 년 그러면 말겠거니 나도 그랬는데 워낙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계속 저렇게 날 챙기네.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힘들까 봐 자꾸 저렇게 챙기는 것 같아. 전에 한번 쓰러진 이후로는 더 챙기는 거지 뭐. 솔직히 나도 저 나이대 남편들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남편 하는 거 보면 나는 복 받았지 뭐.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시는 것도 비슷하지 않아? 닮은 것 같아. 아니 뭐 아버님도 어머님 잘 챙기시기는 하지만 아주버님은 좀 연기하는 것 같달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다정하다 보여주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왠지 집에서 엄청 구박받아가지고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형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솔직히 저런 거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며느리한테 쩔쩔 매는 거 보면 싫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큰아들이 좀 우리 며느리지만 졸졸 쫓아가는 게 있긴 하지만 뭐 난 괜찮아. 아들이 저러는 거 보면 가정은 잘 지키겠거니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마음이 놓이지 뭐. 큰아들이 원래 예전부터 세심하긴 했잖니. 자기 사람도 잘 챙기고 말이야.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도 그네가 잘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와이프가 잘하는데 남편은 와이프 떠받들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머님, 그럼 저는 잘 못해가지고 남편이 저 안 떠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 말 너무 서운하네요. 저도 잘하는데 형님은 뭐 알아서 잘하니까 남편이 잘 챙기는 거고,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서운해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운하다며 말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당했지만 다들 부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도 했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 동서가 한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동서는 저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은 동서네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딸아이 1명이었지만 동서네는 아들 2에 딸 2 이렇게 자녀가 4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동서네는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시댁에 와서도 동서네 아이들은 수저 하나를 놓아본 적도 없었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다 들고 와서 밥을 먹어 시부모님께서 크게 혼을 내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네는 한 번도 애들을 혼내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 시댁에서도 걱정이 크셨죠. 우리가 아무리 손주들이 이쁘다곤 하지만 저번에 보니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구나. 아무래도 애들 훈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애들이 사춘기도 빨리 온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혼낼 건 혼내야지. 그래야 애들이 배우고 올바르게 크지 않겠니? 둘째는 애들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도 내려놓고 밥을 먹어야지. 어른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로서 훈육을 해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너무 잔소리로 듣지 말고 너희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어머님,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혼내면서 키우면 안 돼요. 어머님 자식 키울 때랑 지금이랑은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얘들도 크면서 다 알아서 예의 차리고 배우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부터 길을 그렇게 꺾어 놓으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애들이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만 하는 건데 어머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만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소정이는 첫 손주라서 그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동서, 소정이가 무슨 첫 손주라서 감싸는 거야. 애들이 저번에 밥 먹을 때 다들 핸드폰 영상 틀어놓고 보면서 밥 먹길래 말하는 거야.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인데 밥상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애들한테 사랑 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훈육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데 핸드폰 올려두고 보면서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른들도 있는데 말이야. 동서랑 서방님이랑 같이 애들 좀 훈육해야 되겠어. 아휴, 형님은 하나라서 그렇게 훈육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는 넷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정이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왜 우리 애들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혼나야 하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집이랑 차별하시는 거 저 더 이상 못 참아요.